하나는 어른들의 업무에 대한 약속은 종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거입니다. 전편에 이어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원사업 전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래 유튜브 설명란에 예술창업 황금거이 플랫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메인 화면 첫 번째 이미지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법률에 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사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른들의 업무에 대한 약속은 종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전에 어느 한 회사에서 제 작품을 스포츠 의류에 프린트해 보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미팅도 하고 일을 바로 시작하자고 얘기가 구두로 됐었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준비해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자고 하니 계약 하루 전에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의 중요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예술가들이 임시로 기업에서 잠시 일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계약서를 잘 안 쓰는데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혹은 무엇을 참고해서 써야 할지 몰라서 안 쓰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 생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계약서가 없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경우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고, 이 표준계약서를 기반해서 각자 경우에 맞게 수정해서 계약을 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계약서를 먼저 보내온다면 이 표준계약서를 참고를 해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계약서가 없어서 내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의 장치가 없다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하소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봐서라도 이건 내가 맞아 라는 안이한 대처로 계약을 건너뛰지 마시고 일을 할 때 계약을 꼭 체결해서 부여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장치도 되지만 계약을 함으로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준계약서 페이지를 보시고 자신의 분야를 찾아서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뭔가 계약할 거리가 없어도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유사한 분야의 비슷한 상황의 계약서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궁금증을 위해 상담 컨설팅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등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과 답변이 이루어지는데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다면 그 비용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주변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요. 다음으로 심리상담 페이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성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면이 강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들을 위해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12회 한도 내에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확인해보니 2019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어 개인 심리상담 신청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이러한 지원이 금방 소진될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 밖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과 예술인 신문고,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지원이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3편에 걸쳐서 예술가들의 엄청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시면 예술 활동 증명을 꼭 하셔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재단의 주요 혜택이 있을 때마다 예술창업 황금거위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카페 가입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